이게 지금 아까 건정 소위가 민원회장이 돼간다. 네. 제약사 민원회장이 돼간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 좀 설명.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거, 병원협회가 요구하는 거, 뭐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거, 약사협회가 요구하는 거, 이런 공급자들이 그동안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했던 그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민원 처리장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발표된 정책들 사실 이제 그 결과물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고요. 어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고시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약사들의 민원을 들어준 거 아니냐. 네네. 예.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건정심 소위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해서는 사실 제약회사 요구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고시된 이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제약협회와 제약사들만을 위한 개선안이지 국민에게는 하등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협회 민원 처리한 거죠,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건정심 문제 그렇지만 이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으로에게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전개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이제 흑자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흑자가 앞으로 근데 말씀하셨지만은 조만간 몇십 년 내로 뭐 10년 내로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국민에게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좀 그런 아까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현재 올해까지 하면 12조 정도의 누적 흑자가 남을 거라고 보는데 그 흑자가 나는 주요 원인은 다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서 사실은 병원 이용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흑자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들이 돈이 없는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보장률을 높여서 환자나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건정심에 얘기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들이 민원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지 보장률을 높이는 방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되고 특히 지금 흑자가 났다고 하면 그 흑자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의 호주머니가 지금 너무 얇아서 이용 못하는 걸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흑자지만 앞으로 한 30년, 뭐 40년 지나면 100조에 이르는 적자가 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냐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보면 보장성을 대폭 높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수용성을 높이고 그래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가 돼야 된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설계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조 남은 돈을 공급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에요. 근데 보장성을 높여놨다가 나중에 가고서는 이제 점점 적자가 또 폭으로 돌아가고 그때 되면 다시 또 보장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그럼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조가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적자가 나기 전에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그럼 100조라고 하는 돈을 감당하기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금 현재가 한 40몇 조, 50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들어가는 돈보다 몇 배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요. 방법은 현재 같은 이런 행위별 수가제와 민간 이 의료기관 중심의 공급 체계를 바꾸자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NHS-0처럼 이 의료 공급 체계를 공급 체계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는 게 어렵다면 실제로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불제도 체계 자체를 총액계약제 등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든 이렇게 바꿔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양도 통제해서 제도 설계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은 당장에 나온 흑자는 국민 보장성 올리는 데 쓰고 그리고 더 적자가 심해지기 전에 지불 체계를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지금 진주의료원이 폐원한 상황인데 특별히 이렇게 흑자 국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안 늘고 오히려 줄었잖아요.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드는 비용이 그다음 많지도 않은데 일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공공기관의
확충하는데도 저는 일정도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무상운동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노인 의료비는 이제 정부 도움만 된다고. 지금 전 국민을 한꺼번에 소득하고 관계없이 국가가 저를 책임지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18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은 생산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돈은 벌지 않으면서 쓸 수밖에 없고 특히 65세 어르신은 굉장히 아픈 데가 많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65세 어르신이나 18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흑자 보험 사용을 그쪽으로 집중하는 우선적으로 써라. 예. 네. 근데 아까 흑자 보험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 사실 노인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료에 20% 상당히는 국가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노인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는 비율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20% 정도 부담하는 것 같다가 노인 의료비로 아예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내고 네. 노인 의료비는 국가 내는 식으로 해서 아예 내는 방식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노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의 좀 더 늘어날 텐데 네. 그러면은 아예 그 전에 이게 적립을 해놓으면은 아무리 늘어나도 결국 국가 부담을 다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립 자체는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흑자 남는 거는 국민의 보장성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인 의료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노인 의료비와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입장에서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불제도 개편이나 공급체계 개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고민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흑자분을 갖다가 적립하는 것도 아까 반대를 하셨는데 적립을 하는 거는 왜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견실해지고 흑자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 못해서 일시적 흑자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조 이상의 곧 닥쳐올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할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보장률을 높여서 실제로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놓으면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무상의료운동본부나 이 시민사회단체는 걱정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의 성상철 전 병원협회 이사장이 있고 심평원의 원장이 의사고 해서 다 양기관 의료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 전부 의사가 되면서 사실 이 우리나라 전 국민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라 하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심평원이 됐든 건강보험공단이 됐든 국민의 편에서 일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